자, 오늘 5월 정기고사 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어떠셨습니까? 난이도. 좀 읽힌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좀 읽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지? 그게 쉬운 겁니다. 그 느낌이 약간 쉬운 거야. 알겠지? 이거 뭐야? 그리고 뭔 소리? 이런 게 좀 나왔다? 잘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꽤나 많았다. 근데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뭐지? 했을 때 약 23번 느낌? 주제 문제? 혹은 약간 32번 느낌? 이런 문제가 괜찮은 문제지 않았나. 33, 34는 뭐 명불허전이고.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더 난도가 있었을까? 뭐 나머지에 있어서는 뭐 푸는 데 있어서 난도가 막 높았다. 막 미친 듯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도 막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점수 어느 정도 확보한 친구들도 많은데 뭐 실망을 시켜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선생님이 판단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난도는 쉬운 축에 속한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오게 될 8월 모의고사가 이제 항상 학원은 그래 얘들아. 3월 대비 2월에 보고 6월 대비 5월에 보고 9월 대비 8월에 보고 그때가 또 시험 기간 한참 저기 할 때지. 뭐 11월 대비 10월에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때는 또 그때 얘기고 그래서 한 2학기 때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N반 R반 할 거 없이 이제 고3 문제들을 또 계속 볼 거니까 그때 되면 좀 뭐랄까 고등학교 3학년 문제 한번 건드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기고사 때는 역시나 좋은 문제 가지고 쌤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점수 확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이제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주둥아리 2등급이라고 있어요. 주둥아리 2등급. 그게 뭐냐면 말은 쉽지. 근데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기랑 독해를 함에 있어서 듣기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몇 점 만점? 몇 점 만점? 37점 만점. 오케이. 모든 문제지에 이거는 이제 불문율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7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여러분들 독해에 비해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만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아까 답안지 잠깐 보는데 독해 정말 잘 맞아놓고 듣기 2개 틀려가지고 3개인가? 그래서 2등급 나온 친구가 있어서 좀 속상했어요. 좀 딱 보는데 듣기는요. 글쎄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듣기 평가 할 때 그 정도만 들어보지 평소에 내가 듣기를 관리한다는 생각 잘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2학기 때부터는 정시대비반도 있고 해가지고 6시에 오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듣기 정도 연습을 좀 먼저 시켜요. 7시 부들은. 그래서 6시 부들은 좀 뒷타임에 듣기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 세트씩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쌤이 한번 또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쌤이 준비한 교재는요. 그 음성 파일 중에 일반 모드가 있고 그 뭐랄까 현장 모드가 있어. 그래서 기침 소리도 살짝 들립니다. 펜 굴리는 소리, 뭐 약간 헛기침하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장 버전으로 기침해도 다 들을 수 있게. 아무튼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안 해서 틀리는 거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알잖아. 듣기 속도하며 수준하며 조금 난도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연습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듣기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얘도 똑같이 2점 3점 얘도 똑같이 2점 3점일 거면 차라리 독해에서 틀리면 틀렸지 여기에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치명적이 돼버려요. 알겠지? 듣기는 다 맞는 걸로 해주시고 독해는 선생님이 한 3단락 정도로 나뉘는데 18번부터 28번까지라고 할게. 28번, 29번부터 이제 어법,
시작하니까. 요 구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점수를 주는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중간에 함축적 의미 추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제목 문제 정도가 조금 난도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서 3점짜리 후보 한 두 문제 정도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함축적 의미 추론하고 제목 정도가 그나마 좀 3점짜리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요 11문제 중에서 그래, 둘 중 하나만 갑시다. 그러면 10문제가 20점에 23점이죠? 얘네 대략 한 23점 정도. 그 다음에 41, 45. 뭐,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41, 45도. 소수 친구 제외하고는. 그래도 여기에서도 42번 정도 하나가 3점짜리. 후보가 될 뿐 나머지는 다 2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역시나 11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29번부터 40번까지 총 12문항이죠? 정도가 되고요. 요것만 한번 더 해볼까요? 37 더하기 23 하면 60점. 여기까지만 하면 71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45문항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간을 따져봐! 라고 했을 땐 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71점까지는 그래도 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수를 웬만큼 주는 구간에선 다 가져가시는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아직 12문제나 남았어. 그게 어디야? 변별력이 제일 심한 구간이죠. 요 구간. 그치? 변별력이 심하다는 건 3점짜리가 아까 몇 문제? 45문항 중에 10문제. 2점짜리가 35문항. 그래서 70점. 그래서 합쳐 100점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3점짜리 구간이 제일 많아. 맥시멈으로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니까 3문제니까 여기서 몇 문제? 7문제가 3점짜리일 거야. 그러면 7문제가 21점, 나머지 몇 문제? 12문제 중에 5문제가 저기니까 몇 점이야? 30, 약 1점 정도가 되네. 그럼 대충 점수 나오죠? 몇 점 나오니? 71에 102점 나오네.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올린 거. 나 잘한 거예요? 아니야? 7점짜리, 아니 3점짜리 7문항이니까 2점짜리 5문항, 12문항. 아니에요? 왜 37에 21, 2, 5, 10. 아이씨. 내가 여기에서 3점짜리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 사실 2개.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범위는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대략적으로 짜면 이렇게 102점 나옵니다. 그죠? 그래요. 뭐 여기서 22점일 때도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1, 2점씩 있을 겁니다. 뭐 대략 이렇단 얘기야, 쌤 얘기는. 그래서 주둥아리 2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타작 정도, 여기서 2점 정도는 어느 정도 맞아주시고, 3분의 2 정도 맞아주시고, 6점 정도 확보, 여기에서 반타작 정도 했을 때, 10점 했을 때, 그래, 한 16점 확보한다고 했을 때, 27점에 벌써 몇 점이야? 50점. 87점. 야, 주둥아리 2등급. 참 쉽죠잉.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의 1등급은 얘기 안 하고 2등급까지를 얘기하냐면, 수시에서도 사실 영어가 찬밥인 이유가 그거잖아.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의 2등급 정도만 확보되면 영어는 문제가 없는 편이고, 정시 대비는 무조건 1등급 나와 주셔야죠. 1등급 나와 주셔서, 이게 말이야, 정시 대비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시 대비는 사실 연습하면 1년 안에 승부 볼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단어 암기, 듣기 연습, 기초 작업만 조금만 한 6개월 정도 바싹 해주시면 2등급 올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영어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진짜야, 쌤 믿어. 진짜. 그래서 2등급은 말로는 쉬워요. 이렇게 말로는 쉽고, 다만 이걸 실행에 옮겼을 때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2등급까지 연습. 그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번 또 1등급 맛 보면 그 느낌을 또 알아. 그럼 내가 듣기 틀리면 안 된다는 거 확실해지고, 오케이? 뭐 이 중에서 실수 한두 문제 더 있어도 안정적인 2등급 정도는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9번에서 40번까지 12문항은 얘들아,
차례대로 푼다고 봤을 때 듣기 끝나고 18, 28 끝난 다음에 내가 29에서 40번까지 풀어도 안 풀어도 정답률이 비슷하다면 41, 45 한번 건드려 보세요. 차라리 이게 정답률이 더 높으니 점수 확보하는 데는 더 용이할 거야. 그리고 나서 좀 2점짜리 위주로 먼저 푼다든지, 오케이,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중위권 친구들, 중위권 밑에 친구들은 이런 전략들 필요합니다. 90점 이상 계속 유지하시는 친구들은요, 그거 계속 유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패턴들 계속 유지해 주시고, 한 80점 막 후반, 중반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오늘과 같은 문제는 사실 2학년 수준이니까 고3 문제를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영어 공부에 매진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뭐 영어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하시면 돼. 진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이거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수학을, 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막 앞에 먹잇감이 있는 사냥개 마냥 진짜 침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학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인터넷 인강도 너무 잘 돼 있고 책도 뭐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절실함이라는 게 그만큼 많이 부족해요. 오늘만 해도 시험 보는데, 오늘같이 쌤이 6월 모의고사 대비 시간,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간이 없는데 막 오늘 좀 진지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막 깨우면 자고 깨우면 자고 깨우면 옆 친구 방해되고 진짜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진지하고 달려들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2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해설이니까 방금 여러분들 풀어보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알고 계실 테니까 이 글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최대한 간단하게 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오케이? 간단하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에서 사실 케이브에 보통 구나 절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단어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31번 빈칸 같은 경우죠. 31번 빈칸도 저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데 글을 썼대.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에다가 잘 설계된 업무 공간이 플러스가 된다.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It's not an essential factor. 그게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이 통연반박이라고 해서 어떤 앞에 일반화된 내용이 딱 나오고 나서 그걸 but이나 however로 반박을 하면 필자의 주장은 but, however 뒤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요즘과 같은 문장 패턴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 문장 속에서 이미 이런 작은 but이라는 건 문장의 시작점이 아닌 문장의 중간에다가 대조를 걸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업무 공간을. 그리고 나서 오랜 혁신의 역사 속에서 수세기 동안 전기나 엘리베이터 이전의 수세기에 뭘 보여줬냐면 How much the creative work can be done without the regard to workplace design. 이거야.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업무들이 행해질 수 있었는지, 뭐 없이도, 연관 없이도, 뭐 업무 공간의 디자인에 연관 없이도 얼마나인지 창의적인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업무 공간이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 몽당이 돼버렸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요즘 와서 손가락에 힘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자, 갑니다. 어쨌든 업무 공간 필요하다, 안 하다? 없어도 창의적일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huge percent of innovation, 많은 혁신이 발생해. 어디에서? 환경에서. fail to most of standards of creative workplace 또는 dynamic work environment. 이런 역동적인 업무 공간이나 창의적인 업무 공간의 어떤 기준 같은 것, 대부분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 표준 같은 것들을 실패한 곳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혁신의 많은 퍼센티지가 일어난다고. 업무 공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오케이? 예시로서 나오고 있어. 이 예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글? 업무 공간 중요하지 않아. 그 예시야. 그치?
그럼 그 예시 사람 이름 나와. 이 사람이 지적한다? 빅테크 컴퍼니나 유명한 밴드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해? 가러지에서 시작해. 가러지 어디야? 차고잖아, 차고. 창고. 차도 있고, 뭐 이렇게 창고도 하는 가러지. 그런 데서 시작한다.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애플 얘기하는 거지, 애플. 애플이 가러지에서 시작했잖아. 그치? 뭐, 유명한 밴드도 그렇고. 업무 공간 중요하지 않다. 그치? 그리고 라이트 브라더스도, 라이트 형제도 바이크샵에서 시작했고요. 인터넷이나 웹도 어디서 등장했어? 일반적인 학술적 연구실에서. 그리고 앤서온 기타 등등. 푸드 샘플링.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쓴 건 뭐야? 좋은 팀은 생산적일 거야. 어디에서? 케이브에서 생산적일 거야. 마침 밑줄 친 거 위에 보이네. 어디? 창고. 오케이? 창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과 창의성과 상관없는 업무 공간 디자인. 됐어요? 선생님 되게 아무렇지 않게 풀지. 그지? 기본적 해석 단어들만 조합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케이브는 여기서 뭘 상징한다? 업무 공간. 디자인과는 상관없는 그런 공간. 그래서 정답 몇 번? 간단하게 갈게. Simple workplace not designed to promote creative. 창의적인 걸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업무 공간. 단순한 업무 공간. 여기를 케이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번 사회적 환경, 명백한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환경인데요. 2번 독특한 장소, 낯선 것들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데요. 역사적 공간의, 후주 우리 배웠잖아. 랭크 시간에. 역사, 지역의 유산들이 기려지는 곳, 보호되어지는 역사적 사이트가 왜 나와요? 멀리 떨어진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멀리 떨어진 지역. 역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창의력과는 상관없는. 어렵지 않게 푸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요지였죠? 요지, 주제, 제목 앞에 20번도 하려고 하는데 20번은 거의 다 맞았더라고. 그래서 20번은 뺄게요. 어쨌든 요지 문제의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선생의 역할이 나룸리뿐만 아니라 머덜스이기도 하다. 지식 전달도 해야 되고 뭘 제공해? 긍정적이며 키워주는 어떤 학습 환경 같은 거 누구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게 선생의 역할. 그래서 critical aspect of this role, 이 역할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들은 선생의 태도야. 어디 쪽으로? 실수라는 것 쪽으로의 선생의 태도인 거야. 그래서 좋은 선생은 이해해. making mistake가 그냥 자연적인 부분이라는 거, 학습 과정의 자연적인 부분이라는 걸 잘 이해해 주는 게 선생님의 태도여야 해. 요 정도로 읽어주시고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은 소재와 방향성이 잡힌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되려면 실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야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볼래? by ing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지. by ing 함으로써. 그래서 by being tolerant가 뭐야? 인용하는, 참는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실수를 참음으로써 그리고 providing encouragement and praise 장려와 칭찬을 해줌으로써 제공해줌으로써 좋은 선생님은 영감을 줄 수 있어.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 자신의 성장의 마음가짐을 키워보라고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또 build their confidence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도 있고 and 궁극적으로 achieve success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은 뭐여야 된다? 그래서 실수를 잘 참아주고 뭐 해야 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된다. 이 글의 요지가 좋은 선생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한 게 뭐야? 유능한 교사는 실수에 관대하고 격려 칭찬 능숙해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 이게 요지의 특징이지. 그치? 23번 가볼게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요 21, 2, 3, 4 중에서 오답이 제일 높았던 게 23번이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어? 어렵다는 기준은? 잘 안 읽히네? 이런 느낌에서 어렵다는 느낌이 좀 있었을 거야. 한번 보도록 할게. 거기 보시면 중간에 벌써부터 however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 심리학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has been very beneficial. 플러스여 왔어요. 이익이어 왔어요. 사회에서. 그렇지? 심리학의 긍정적 측면. 하지만 there are many psychologists. 많은, 하지만이니까 방향 바뀌어야죠.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어. 극단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by 어떤 영역이나 집중에 의해서 뭐에 researching being done 행해지는 연구 어디 긍정심리학 안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그런 어떤 수준 영역과 집중에 의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심리학자들이 있대. 긍정심리학. 우리 또 심리하면 우리나라 대표 심리학자 누구 있어? 오은영 박사님 계시잖아. 그치? 오은영 박사님. 선생님도 때리지 말자주의야 사실. 때리지 말자주의. 생긴 건 엄청 때리게 생겼는데 때리지 말자주의야. 난 우리 애들한테 손찌검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자랑은 또 아닌데 그나마 최대한 말로 누르려고 애를 쓰지. 근데 오은영 박사님도 막 잠깐만요 하면서 막 이제 막 금쪽이 할 때 막 엄청 그 애 때리거나 막 욕하거나 이러면 막 진짜 우리도 금쪽이 보면 진짜 멱살 잡고 한 대 쥐어 패고 싶잖아. 그지? 저런 거 후드려 패야 약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들도 안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나도 막 때리기 직전까지도 한번 가보고 막 그랬어. 근데 그게 긍정심리학 아닐까? 애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지? 그래 맞아 부모야. 자식의 저 모습은 부모에게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를 성찰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긍정심리학 베네피셜해. 근데 힘들어해. frustrated.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however 대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이 믿고 있어. 대다수의 연구가 긍정심리학의 대부분의 연구가 has been overly simplistic. 너무나도 여기서 앞에 overly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너무나 단조로운 데다가 무시하고 있어. 중대한 요소들을 인간의 어떤 상황의 중대한 요소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 우리 지금 뭐 찾기야? 주제 찾기야. 그지? 그러면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긍정심리학의 긍정적인 쪽이니 부정적인 쪽을 말하고 싶은 거니? 부정이야. 부정. 그지? frustrated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내가 왜 여기서 글 읽다가 멈췄냐면 지금 누구에게? 사람 이름 나오고 있지. 그치? 무슨 예시 들겠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시 들겠다는 거야. 사람 이름 나왔으면. 그치?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마이너스. 그럼 중간에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는 이 마지막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스파이크 앞에 뭐 급증 뭐 약의 사용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앞에 내용도 모르니까 이것만 봅시다. 그래서 rather than 라기보다는 하지 않고 dealing with problems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람들은 피하려고만 해요. 그 문제들을. 그리고 numb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뭐한다? 감각이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화 시켜주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심리학의 분석인데 뭐의 분석? 인간 조건의 심리학 분석.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 그치? 긍정심리학의 마이너스를 찾아주시라고. 비평 뭐에 반하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지금 비평글이죠. 정답? 그래서 2번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챌린지 어려움 심리학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거 앞에 frustrated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지? 긍정심리학이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소재였거든 그래서 사회에 이득이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주제가 아니야 그지? 뭐야 심리학, 긍정심리학 안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무조건 베네피셜 하진 않다.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3번은 틀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거야.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의 유용성, 이거 너무 막연하고. 어디에서 긍정심리학이 시작됐는지, 이거 뭐 유래 얘기하는 거죠, 유래. 그치? 역사. 이런 얘기를 했다면 5번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셨어야 됐겠습니다. 23번이 좀 많이 틀렸고 24번도 뭐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제목으로 만들기가 조금 힘들거든. 뭐냐면 스토리텔링 책.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막 얘기하는데 결국 스토리텔링도 구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952년에 한 남성, 이 남성이 건강하지 못했어. 근데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두 번째 심장 마비가 오고 나서 의사가 sent him home. 그를 집으로 보냈어. From the doctor to die. hospital to die. 그 병원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집으로 보냈대.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 안 죽게 하려고 집으로 보낸 거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그들은 경고했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might be enough to end his life. 그의 생명이 끝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understand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이 dire prognosis 밑에 뭐라고 나서 prognosis. diagnosis는 진단이잖아. 그치? progress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내가 이 병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후라고 하는 거야. 예후라는 말도 힘들지, 그치? 우리 평소에 안 쓰는 말이니까. 그치?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예후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을 위기로 몰아갔지. 그래서 그는 searching for solution,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 realm of medical science, 그 의학과학을 그 넘어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왜냐하면 분명히 cannot help him anymore.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he found it. 그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해결책 아니었겠어? 찾았대잖아. 그치? searching for 하던 애가 찾았대. 그럼 그건 해결책이겠지. 어디에서? 사랑에서 미안. 사랑이, 그치? 밥 먹여줄 수 있죠. 어쨌든 메디컬 사이언스에서 찾지 못했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랑에서 찾았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He had a transformational aha experience. 그러니까 전환의 아하 경험을 하게 된 거야. 뭐에? 사랑에 관해서. 뭘 깨달으면서 that it was a solution.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To all his problems.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됐네요. 문제점에 이은 해결책까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글의 주제 제목은 뭐가 돼야 되겠어? 사랑으로부터의 해결을 찾았다. 그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 정답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1번 질병인데 불가피한 result, getting older. 나이 드는 것의 결과,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의 질병. 나이 먹어서 질병 얻었다? No. 그치? 사랑으로부터 뭘 찾았다? 해결책을 찾았다. 사랑의 힘, 메디컬 디지즈의 치료법. 정답 2번. 3번 strong faith medical science. 메디컬 사이언스의 강력한 믿음이 뭘 만들어서? 기적을 만들었어. 아니 이거 못 찾았다고. 못 찾았어. let go of, 놓아두는 거야. your thoughts, 너의 생각을. 그리고 be free warning, 걱정으로부터 자유. 뭔 소리야 이거. 그렇지? 너의 생각을 내려두고 걱정으로부터. love 좋다. 보스 A and B. 이건 뭐야? 양날의 검 같은 거 아니야? 이 컬스가 뭐니? 컬스. 블레싱은 축복이고 컬스는 욕, 저주란 뜻입니다. 저주. 오케이? 저주. In life journey. 삶의 여정에서 축복과 저주. 이건 양날의 검 같은 거잖아.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온 거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극복했다 라는 해결책을 제목화 시켜준다면 2번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은 어렵지 않았죠. 어법이야말로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간단하게 볼게. 봐봐. feel 어디 자리에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니까 나도 같이 본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5형식 사형 동사의 목적격 보였으니까 원형 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지금 얘가 어디 자리에 있니? How about ing, cert over your, if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지. 그 동사 앞자리에 부사가 나왔어. 동사 수식을 부사가 했다. 전혀 위화감 없었고요. 3번. 여기에서 ended는 some of these superstition, 이러한 미신의 일부들이 어디에서 온 거야? 문화에서 온 거거든. 끝. 그리고 나서 컴마 ed가 나왔어. 그럼 ed로서 병렬할 것도 없고 얘는 뭐란 얘기야 그러면? 분사구문이란 얘기야. 자, 분사구문의 ed 모양의 얘는 pp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pp는 결국 누구 정보? superstition의 주어와의 정보가 되겠지. 그치? 그럼 미신이 건네는 게 아니라 건네지는 거지. 그치? 어디로 건네죠?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정도. We lose original context. 우리가 처음 나타나게 되는 원래 어떤 상황, 맥락을 우리가 잃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 superstition이 건네지면서 수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능수동의 패턴이 맞냐? 그것만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 4번은요. 문장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most of the important events 나왔죠. 우리 참고로 most of 같은 경우는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most of, some of, all of.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percent of, 분수 of, 뭐 none of와 같은 이런 다양한 수량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얘 수일치는 어디에 맞춘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맞춘다라고 우리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most of 봤을 때 most 보고 흥분하고 복수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랑? 이벤트와 수일치가 되셔야 돼요. 쌤 갑자기요? 여기 that punctuate라는 동사부터 주격 관계대명사에 쭉 수식어 요 such as부터가 또 수식어였죠. 여기 change까지가. 그치? 그래서 전부 다 수식어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명사로서 주어여야 했다. is가 아니라 그래서 뭐다? are이다. 오랜만에 어? 3번으로 체크돼 있어? 아니야. 답 엄마? 아니야 4번 맞아. 3번이에요? 답지를 내가 잘못 체크해줬니? 답지에 1번, 3번이랑 4번? 4번이랑 돼 있어? 왜 그래? 오씨, 등줄기에서 땀났잖아. 왜 나 긴장시켜? 이벤트와 수일치잖아. 그래서 이제 복수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도 한번 보시게 되면 5번 무슨 자리니 여러분들? because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뒷자리야. 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지? 오케이. what이 명사가 되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어 없이 is부터 잘 나왔으니까 기대되는 것.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맞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어법은 설명드리고 어휘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휘가 3점짜리였는데 뭐 어법이 3점짜리였죠? 3점짜리 줄 게 없었나 봐.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죠. 30번에 있는 그 선택형 문제 오랜만인데 보통 반여 관계로 많이 놓거든요. 근데 단어를 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무슨 뜻이니? prepared, 준비된. 얘는 금지된. 그지? 얘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얘는 이거 로키 단어에 많이 나 이거 나올 때마다 구두 테스트 이거 하는데 perplexed 뭐니? 당혹스럽게 하는 이 말이야. 혼동케 하는. 오케이? 요거 선생님이 사설 모의고사 갖다 쓰는데 사실 내가 사설틱한 단어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좀 이건 고2, 고3 수준의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게 있는데 아니야. 쟤는 많이 나오는 단어야. 알겠지? 잘 알아두시고. 뭐 strength나 shortcoming은 반이어죠. 그죠? 장점, 뭐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자, 환경에서는요. 어떤 환경? 정보가 방대한 환경에서 그리고 overwhelming, 압도감을 주는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까지가 전명구. 중요해요. 누가? 리더가 to have a strong point of view, 강력한 관점을 가지고 but also 뿐만 아니라 to be open enough to say, 이렇게 말하도록 충분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거야. Not only A but also B에서 강조점은 A니 B니? B죠. 오케이? A뿐만 뭐 A도 그렇고 B도 그래야 돼요. 요 얘기인데 결국은 B 강조입니다. 뭐라고 말하기에 충분히 I don't know, 나 잘 몰라. 그리고 인정해. 그들의 스킬셋, 기술의 배경, 그 환경과 배경 같은 것들이 잠깐만 and 뒤에 나왔잖아. and 뒤에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의 나열이야. AA-라고 결국. 같은 말 반복. 나 잘 몰라라고 말하기에 충분히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뭐야? 괜찮다라고 해야 돼. 리더들은. 오케이? 왜? 정보가 하도 많이 있고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해도 괜찮아야 돼. 리더들은. 오케이? 그러면 그거와 같은 말에 대한 연장의 나열이니까 리더들은 인정해야 돼. 내 이하를. 자신의 어떤 기술의 환경과 배경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 라는 것이 I don't know to, I don't know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거. 그치? 요거에 대한 AA-나. 아니 리더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 이거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인정도 해야 돼. 리더가 뭐? 리더의 기술이나 배경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 않다는 여기 있으니까 뭐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금지되어 있다? No, 될 수 없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죠. 앞에 있는 부정어 때문에 방향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그것들을 특정 어떤 이슈, 문제거리를 다루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리더는 너무 많이 앰비거트, 애매모호함, 복잡함, 불확실성 이런 거 다 겪잖아.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직면해서 쏘된 용법 많이 나와. 리더들은요 cannot possibly know, 알 수가 없어. 모든 답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것도 다 준비될 수가 없어요.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죠. At time, 어떤 시기에 적절한 반응 자체, 적절한 반응은 is to be 뭐 하는 거야? 자신감을 느껴 하는 거야? 당혹감을 주는 거야.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perplexed와 confident 중에서는 confident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자신감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나오거든. This confused response. 우리는 알고 있어. 앞에서 말한 그 혼동을 일으키는 반응이 불편하다는 거.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감정 자체가 confused response라고 되받아서 지시사로 받은 거잖아. 그 감정을. 그치? 그럼 앞에 있었던 감정 자체가 혼동을 일으키는 반응이래. 그럼 그 반응이 최소한 confident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둘 중 한다는 선택형이 요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여라도 나온다면 내가 둘 중 알고 있는 한 단어를 다음 문장에 맞는지 틀리는지에 빗대어 봤을 때 지금처럼 this confused response와 confident와 동일하지 않다는 걸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이런 게 찍는 거 아니야? perplexed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아니 그래서 적절한 반응이 당혹스러움을 주는 것일 거야. 리더가 뭐 이래? 라고 그걸 앞에서 너무 많이 모든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따 보면 적절한 응대가 당혹감을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리더가 왜 저래? 근데 그래서 그 혼동을 주는 반응은 좀 불편할지도 몰라. 하지만 종종 너무나도 종종 중요해. 뭐가요? 인정하는 게. That you are uninformed. 네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About a subject or situation. 어떤 주제와 이런 상황 같은 것들에 관해 내가 당신, 리더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 어떤 상황이요? 너무 복잡해서 쏘된 용법 또 나오네. You can understand it. 네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말이야. 없는 상황. 그치?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리더들이. 난 다 알아. 그럴 때 있잖아. 다 안다고 해놓고선 모르는 게 티가 날 때가 있어. 선생님도 이 일 하다 보면 윗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이 막 보이지만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좀 그렇잖아. 안일하게 볼 수 있잖아. 근데 모른다는 걸 나 몰라라고 하면 그건 그때 무식하고 마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니 니네 그렇잖아. 수학에서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 수학에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에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모르는 거는 지금만 바보가 되지만 계속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 영원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학습이 그런 거야. 자, 어쨌든 리더들은요, who are certain, knowledgeable. 그러니까 in other areas, 다른 영역에서 지식이 많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도 will motivate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어떤 정직성을 가지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도 있을 거야. 해줄 거야. 이런 말이죠. 오늘날 팀 구성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존경해요. 매니저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리더들. 어떤 매니저요? 인정할 수 있는, 여태까지 말한 게 뭐야? 자신의 부족함을, 강점을. 뭘 인정했어? 부족함을 인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shortcoming, without pretending. 척하는 거 없이. 뭐만은 척하는 것 없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shortcoming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그래서 prepared, perplexed, shortcoming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보통 그 아까 뭐 29번부터라고는 했지만 어법 어휘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중위권 이상의 문제는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매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고, 사실 어떤 문제든 간에 31, 2, 3, 4의 빈칸 추론의 오답률이 제일 높기도 하죠. 가장 요즘은 순서 삽입주의, 순서 삽입 굉장히 난도 있게 되니까 속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가볼게. 31번 빈칸도요. 결국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쌤이 어제 할 때는 그 N반 친구들도 N반 친구들이지만 점수대가 조금 이제 많이 아쉬웠던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어제는 해석을 좀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나?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친구들은 거의 그래도 어제 친구들보다는 좀 점수가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좀 간소화 시켜서 설명을 최대한 하도록 할게요. 심지어 휴가날에나 여행을 할 때도 I am 빈칸합니다. 나는 빈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설명을 잘 읽고 저 한 단어가 뭐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지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1960년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into many western 서양 집안에 들어오게 되죠. 80, 90년대. 이렇게 들어왔을 때까지가 왼절. 우리는 were told, 들었어요. 우리가 뭐 have increased freedom, 이제 자유롭다. 워질 것이다. 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오락과 엔터테인먼트, 레저와 오락. 레저가 한국말로 뭐죠? 레저?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나 오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다. 컴퓨터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막 have 뭐 했어? more time for each other. 서로 간에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 왜? 컴퓨터가 확실히 뭘 만들었어? 많은 임무들을 쉽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렇게 또 중간벗이 있네. 중간벗. 그치? 지금 컴퓨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플러스야. 그치?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대다수의 우리가 썼어. 더 많은 시간을 뭐? 혼자서 쓰게 됐어. 어디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된 뭐보다? 이러지 않고 engaging with people.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 있어. 우리가 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종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 임무는 잘 수행하고 좋았는데, 그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내 동료 이런 애들도 뭐 들겠다는 얘기야? 혼자 예시를 들고 있는, 혼자 있는 예시 들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스럽게 어디 있어? 역설적이게도, 그치? 혼자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가 마이너스가 되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여기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나는 이메일을 이 사이먼처럼 많이 받지는 않아. 하지만 I am online every day. 난 매일과 같이 온라인 상태에 있고요. Cannot remember. 기억할 수도 없어. 최근에 있었던 I had a day offline. 내가 오프라인으로 있었을 시절도 잘 기억이 안 나. 라는 거야. 진짜 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관계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핸드폰에 우리는 이제 다 들어가 있죠, 뭐. 그지? 어느 때 보면 진짜 핸드폰 싹 다 던져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오프라인 여행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러니 심지어 휴가 때도 트랙 때도 나는 뭐 돼 있어요? 온라인에 있어요. 여기 그냥 온라인 써주면 되잖아. 계속 혼자 있어요? 온라인에 있어요. 그렇지? 온라인 상태에 있어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 몇 번? 영감을 얻었어요? 포기분 용서를 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보호받았어요? connected,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32번 같은 게 약간 이런 느낌. 해석이 깔끔하게 되신 친구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글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명확했거든요. 그걸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빈칸에 있습니다.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과거의 행동이 제공합니다. 신호를 제공하는데 어떤 신호요? 빈칸한 신호를 제공해요. 이 얘기인데 결국 얘들아
아래에서 동물 얘기가 나와요. 무슨 동물 얘기 나오죠? 성유라? 뭐하고 있어? 왜 벌써 가게? 응? 뛰어가려고 하는 거야? 뭐 신발끈까지 묶고.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혹시 창문으로 나갈 거니? 그럴 거면 쌤이 도와줄게. 괜찮아?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밑에 이제 쌍이 나옵니다. 쌍이 기억나요, 이걸? 쌍이 나오는데 이 상호작용이 뭐였어? 헬프였어, 헬프. 기억나세요? 상호작용, 헬프. 그러니까 헬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어떤 시그널이냐.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해보자. 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회적 그룹 속에서 똑같은 그 개체가 상호작용을 한다. 연장된 기간, 계속 오랫동안 상호작용한다. 종종 한 구성원이, 그 쌍의 한 구성원이 has the opportunity, 기회가 생겼어. 다른 쌍을 도와줄 기회. 그러니까 뭐 우리 둘이 부부야. 근데 내가 쟤를 뭐 친구라고 하자. 내가 쟤를 도와줄 기회가 생겼어. 근데 하지만 at cost of to itself. 지 스스로는 뭐 하면서? 코스트 하면서. 코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 대가란 뜻이야. 그치? 코스트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알겠니? 대가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는 대가를 일부 취하면서 일부 취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겼어. 그러니까 친구 관계인데 내가 쟤를 도우면 내가 좀 손해를 봐. 오케이? 근데 기회가 생겼어. 도울 기회가 있어. 그럼 가정해보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디펙터와 리스프로케이터가 있어. 밑에 나왔죠? 배반자와 이게 상호호해란 뜻이거든. 상호호해하다. 상호호해한다는 게 뭐야? 상부상조하다예요. 내가 너한테 100 줬으면 넌 나한테 100 줘. 이거. 오케이? 서로 상부상조하다가 리스프로케이터야. 그래서 얘는 거기 상호호해주의자. 배반자와 보답자가 있어. 배반자는 뭐 하는 애인데 안 도와. 보답하는 사람은 뭔데? 이런 전략을 써. 이런 전략 어떤 전략이냐면 help on the first opportunity.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가 있을 때는 도와. 그 이후에 help your partner. 파트너를 돕는데 다만 그녀가 계속 너를 돕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는 한 돕는다. 조건부가 붙게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있을 때는 너 기회 내가 널 도와줄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줬어. 근데 하지만 어디 있어? 미안. 어디 있어? 첫 번째는 도와준대. 그 이후에 네 파트너를 돕기는 하는데 뭐 하는 한 도와? 그 사람이 얘가 계속 나를 도와준다는 그러는 한 내가 돕는 거야. 이해되겠어? 하지만 만약 그녀가 돕지 않는다면 don't help her anymore. 얘가 내가 도와줬는데 얘가 안 도와줬어? 나 이제 안 도와줄래. 나도 안 도와줘. 라는 전략을 사용해요. 지금 큰 따옴표를 끝까지 보셔야 돼.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보답자야. 그냥 배반자는 도움을 받으면 그냥 안 줘. 그냥 안 주는 애야. 지가 도움을 받은 것도 몰라. 그래서 안 줘. 근데 리스프로케이터는 보답자는 뭐 하는 거야? 처음엔 도와줘. 근데 얘가 계속 날 도우면 나도 도와. 하지만 도왔는데 얘가 안 도와? 그럼 나도 안 도와. 자, 상호작용. 상호작용이야. 뭐라고? 도움이라. 그러면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past behavior는 뭘 제공해? 다음 빈칸에 시그널을 제공해. 얘들아, past behavior가 뭐야? 과거의 행동이 뭐냐고. 과거의 행동이 내가 도움을 줄 조건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도와줬는데 얘가 날 도와? 그럼 나도 도와. 그러니까 얘가 날 도왔을 때 계속 돕는 거야. 근데 내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줘? 그럼 나도 안 도와줘. 그러면 얘의 반응에 past behavior에 맞춰서 내가 결정되는 거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지. 이해돼?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파트너가 무작위로 선택을 받을 거야. 그래서 at the first opportunity, 처음 기회에서는 보답하는 애가 no more likely to be helped than the defector. 이 배신자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after the first interaction, 첫 번째 상호작용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도왔을 때 얘가 돕냐 안 돕냐, 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라는 그 상호작용, 첫 번째 상호작용 이후에는 오직 보답한 사람만이 그 어떤 도움을 받게 되었고, interaction continue. 왜? 배반자는
인터랙션이 안 됐잖아.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았으니까. 상호작용이 안 된 거잖아. 인터는 왔다 갔다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배반자는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빈칸의 past behavior는 뭐라고? 조건부.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다시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 맞아 볼까요?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떤 시그널? 약화시켜. 뭐를? Force of their warning. 그들의 경고의 힘을 약화시키는 신호? 경고도 없었고요. 2번 허락해줘. Non-random social interaction. 그러니까 비무작위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락하는 신호를 보내. 야, 말 힘들다. 무작위적은 뭐야? 무작위적. 랜덤은 뭐야? 그냥 끌리는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그치? 그냥 그런 무작위적이야. 근데 none을 붙였으니까 이제 무작위가 아니야. 뭐야? 비무작위적이다라는 건 뭐야?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완전 반대말이니까. 그치? 특정을 얘기해. 그래서 특정 사회적 교류를 허락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non-random 뭐야? 내가 도움을 줬는데 제가 나한테 다시 도움을 주면 난 계속 도울 거야. 하지만 제가 안 주면 나도 안 줄 거라고. 이건 뭐야? 랜덤이 아니잖아. 내가 도움을 줬는데 제가 나한테 안 줬어. 그럼 내가 다시 줄까? 이건 랜덤이지. 줄까 말까? 이건 랜덤이라고. 오케이? 근데 제가 주는 거에 맞춰서 나도 줘. 주면 줘. 근데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이건 정해진 거잖아. 이게 non-random social interaction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걸 허락하는 신호를 누가? past behavior가 제공해 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2번. non-random에 대한 인식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느냐. 이게 핵심이었고요. 아니면 1, 3, 4, 5번 속어법도 괜찮아요. 어떤 신호? 다치게 한대. 그들의 능력. 소통할 능력을 다치게 해? 소통 얘기 없었고요. 이 help라는 그 상황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Choose favorable genetic trait. 유전적 특징, 선호하는 유전적 특징을 선택할 신호. 유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선천적 이런 얘기도 없었죠. 증가시켜주는 신호, 공격적인 행동을 증대시켜줘? No. 그래서 비무작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 과거의 행동, 그러니까 이전의 조건이 될 과거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행동에 맞춰서 줄 수 있는지, 그게 non-random social interaction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얘는 어떤 상황이 앞전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슈라웃 상황이야. 슈라웃은 우리 승부차기. 우리 축구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테니까. 승부차기에 관련된 쭉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인데 각 팀이 5킥 5번의 기회를 얻고 비록 그 게임이 금방 끝나지 않아. 만약 한 팀이 gains a decisive advantage를 얻고 추가적인 킥이 made as long as the game remains time. 그러니까 동점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킥 같은 것들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5번은 기본으로 주잖아. 승부차기는. 그치? 거기에서 뭐 이제 3번을 넣든 2번을 넣든 뭐 해서 상대편보다 많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 승부차기는. 그치? 그리고 나서 킥이 이루어져. 12야드, 12피트 정도의 골대로부터. 그래서 위드 골키퍼가 또 오직 디펜더,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슛을 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3포인트, 3개의 옵션, 선택사항을 갖게 되지. 왼쪽으로 찰까, 오른쪽으로 찰까, 가운데로, 직선으로 찰까. 마찬가지로 골키퍼도 왼쪽으로 다이브할까, 오른쪽으로 다이브할까, 아니면 중앙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이 선택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슈라웃에 대한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문장들이었어. 그래서 슈터가 takes a shot, 그걸 so close to the goal, 골대에 최대한 가까이에 슛을 쏘려고 하기 때문에 골키퍼는 does not have time, 시간이 없어. 그거를 그 슛에 읽고 반응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must guess, 추측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다이빙을 할지.
뭐 하는 동안 그 키커가 여전히 볼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어디로 내가 다이브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뭐 확률 싸움이지 이것도. 어쨌든 게임 이론가들은 클래스파이 분류해놨어. 페널티 킥을 뭐로써? Simultaneous move games.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왜 simultaneous games라고? simultaneous가 뭔데? 동시에라는 뜻이야. 그치? 동시다발적인.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의 게임으로서 그 페널티킥을 얘기해. 왜 그렇게 써? 여태까지 한 근거가 뭐야? 이 게임 이론가가 페널티킥을 이렇게 얘기한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인 게임이라는 걸 말한 이유가 뭐야? 키커가 공을 차도 골키퍼가 그거를 어디로 찰지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뭐 얘가 여기로 차면 먹는 거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다 차면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런 거잖아 결국.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분석할 시간이. 그지? 읽고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simultaneous games라고 하는 거죠. 그럼 because 뒤에 우리 쓸 수 있어요? because 뒤에 두 선수가 다 make their decisions. 자신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제가 어디로 다이빙 할지 모른 채. 제가 어디에다가 찰지 모른 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충분한 설명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증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 without 이거였죠. 그렇죠? 어떤 선택을 상대편이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지? 그래서 5번이었고요. 1번 믿음 속에서 그들이 이길 것이야. 어떤 경우에도 이길 것이야. 이건 너무 믿음이 강하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코치에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코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지식 아니랬어. 어디다 찰지 모른다고. 각자의 어떤 전략에서의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라는 얘기는 없었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cause my additional goal. 추가적인 골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상황의 속에서 요거 괜찮았다. 불확실성의 상황? 제가 어디다 찰지 모르니까. 근데 추가적인 골에 의해서 원인이 들렸죠? 그죠? 추가적인 골 때문에 제가 어디 찰지 몰라. 그게 아니잖아. 그지?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건 똑같아요. 계속. 그지? 확률이라는 거. 주사위와 같은 거죠. 이전 키커가 왼쪽으로 찼다고 해서 다음 키커가 왼쪽으로 안 찰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지? 항상 독립변수죠. 그죠? 어쨌든 5번이었습니다. 오히려 33번이 좀 더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이것도 조금 이것도 말 그대로 추론이 좀 이 글 속에서의 추론이 좀 필요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죠? 여기. and도 앞에 있는 내용과의 나열이었어. 연구는 보여줍니다. 네디아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란 뜻도 있고 응용이란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적용, 응용이 중요하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재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응용이 더 중요하다. 즉, given reasonable intelligence, 어떤 합리적인 지능과 sustained effort, 지속적인 노력만 주어지면 뭐 한 것처럼 보여?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보여. 노력만 있으면 돼. 오케이? 지속적인 어떤 합리적인 지능과 지속적인 노력만 있으면 돼. 노력만 있으면 빈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응용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디아를. 전형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 전문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뭐하는 상관없이, 분야는 상관없이. It is the combination of best mental stock of information. 이 정보의 정신적 어떤 재고, 방대한 어떤 재고의 조합 같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rewire their brain. 뇌가 연결시키는 것이고 뇌를. 그리고 there is shortcut, no shortcut. 지름길은 없어. acquiring that. 앞서 말한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어. 그러니까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해. 이 얘기야.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죠. 방금 얘기했던 그 과정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대. 플러스가 더 강조. however 왜 썼어요? 앞에 있는 내용 더 강조하려고. 뭐 함으로써 또 by ing 방법 나오죠? 뭘 조합하면 첫째, teaching and organizing principles. 그 연관되어 있는 원리 원칙들을 가르쳐. with 뭐와 함께 지시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경험들, succession of situations, 이 상황들의 어떤 연속, successive가 연속적인인데 걔의 명사 형태입니다. succession.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어떤 연속 속에서의 커다란 경험과 함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을 결합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더 가속화도 된다. It's near the limit of a learner's current expertise. 이 학습자의 현재 전문 지식의 한계 근처까지 이런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가속화도 된대. 뭐 그 이상도 된대. Simply accumulating, 단순히 경험만을 뭐 없이 지속적인 스트레치는 뭐야? 쭉 뻗어 이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 글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뭐야? 밑에서 얘기했던 노력 얘기하는 거야. 계속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노력 같은 것들 없이 그냥 경험만 축적하는 것은 전문 지식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가 다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니야. Teaching combined with continually stretching expertise.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력 이어나가는 경험 같은 것들을 둘 다 결합해보는 것이 필수적인 어떤 반복이 될 거야. 뭐의 반복? Has evolved for the education of doctor, lawyers, architects.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건축가 같은 사람들의 이런 교육을 위한 어떤 진화되었던 이런 패턴, 반복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와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티칭과 계속 이어나가는 전문 지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 읽을까요? It is rarely continue. 거의 지속될 수 없어. 연습 안에서는. In organized way. 조직된 방식에서는. 하지만 there is no reason. 이유도 없어. 원칙 속에서 어떤 왜 it should be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칙 속에 이유도 존재하지 않아. 즉 연구는요 보여줘. 뭐가 중요하다? 응용이 중요하다. 훨씬 더 많이. 뭐보다? 재능보다. 그럼 여기에서 적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식 플러스 지속 얘기하는 거지. 그치? 즉 합리적인 지능과 그에 따른 노력 같은 것들만 주어지면 뭐한 것처럼 보여? 뭐만 쓰면 돼. 그럼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뭐의 배경을 얘기한 거야? 읽어봐. expertise. 그치? 전문 지식이 생겨.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전문 지식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전문 지식이 생기는 거 보여. 생기는 것처럼 보여. 모든 정보가 집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 Any type of teaching. 어떤 가르침이든 받아. Free of charge. 공짜로 받아. 뭔 소리야. anyone. 어떤 사람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답? 3번. 전문 지식 얻을 수 있어. 4번. 전문 지식이 take 오래 걸려. 이해하는데. 아니야. 노력만 있으면 돼. 인간의 뇌는 cannot handle explosion of data. 다룰 수가 없어. 그 데이터의 폭증을. 뭔 소리야. 데이터에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만 잘 찾고 가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문제였습니다. 일찍 끝나긴 글렀네. 미안해. 쌤이 학교에 갈게요. 이렇게 뭐 쉬는 시간 의미 없죠? 지금 뭐 36번은 여기 보면 자기 통제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보여주는 거래요. 어떻게 왜 우리가 그 통제를 잃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통제를 내가 놓쳤는지에 대한 걸 보면 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그렇잖아. 우리가 사실 수학 문제 니네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수학 선생님이 피셜이야. 나는 이제 국어 수학 선생님들과 같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피셜 그러니까 애들 지네가 풀기 잘 맞추는 것만 풀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그러잖아요. 니네 1일 30제씩 해? 버릇 좀 들여. 0단어 하루 50개 가져가는 것처럼 하루 50개 이상 가져가는 것처럼 수학도 1일 30제라고 해서 매일 30제 이상 가져가야 돼. 문제는.
계속 풀어봐. 근데 애들은 지네가 풀고 싶은 것만 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수학 문제 잘 풀려면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한 피드백, 아니, 수학 문제뿐이겠어. 영어도 그렇고.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니네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에이 몰라 시장 버려. 이거 버리면 안 돼. 가져와서 이거 왜 틀렸는지 봐야지.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내신 시험이 나왔을 때 그걸 피드백해서 볼 거 아니야. 그지? 그거야. 내가 통제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뭐야? 루즈 컨트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네가 give in 이 단어 뭐야? give in. 이것도 외워둬야 될 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야. give in이 뭐야?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야? 굴복하다야. 알겠어? 이렇게 어떤 사전적 의미가 니네들한테 말도 안 되게 이게 무슨 굴복하다의 의미가 돼 하면 억가로라도 껴 맞춰야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어쨌든 굴복할 가능성이 어떻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즉 네가 왜 어떻게 그 통제를 잃었는지를 아는 것이 doesn't mean 의미하진 않거든. 네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루즈 컨트롤 했던 걸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돼. 그러면 나중에 컨트롤 잘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피드백에 대한 얘기네. 근데 그의 예시로서 담배 피는 사람이 나오거든. A번은 담배 피는 사람이 most optimistic 낙관적이야. 약 그들의 능력 resist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할 그들의 능력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스모커들은 가장 다시 시작할 가능성 4개월 뒤에 다시 담배 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낙관적이면 실패야 이거야. 근데 위에는 뭐야? 네가 못하는 것을 뭐해? 알고 있어봐. 그러면 그건 실패는 아니거든. 이 얘기잖아. 그치?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 단절. 얘는 뭐야? 낙관적이면 실패야. 얘는 실패를 보면 실패가 아니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 이 문제에서는. B번. It allows you. 그것이 허락할 거야. 그러면 박스를 B에다 붙인다는 생각으로 얘도 붙인다는 생각으로 해봤을 때 단절이 있으니까 아니고 B번도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에 굴복했는지를 안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즉 굴복한다는 걸 아는 것이 허락해 줄 거거든. 네가 뭐 하도록 네 스스로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또 뭘 피할 수 있도록 트랩, 덫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덫이요? lead to willpower failure 그 의지의 실패를 이끌어버릴 덫 이걸 피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즉 실패를 알게 되는 것이 너를 지지해 줄 거고 어떻게 그걸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지? 영화 중에서 학교 폭력물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웹툰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만화 드라마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많이 맞아본 애가 저 날 괴롭힌 저 때린 놈이 그 니네 옛날 영화 중에 쌤도 어렸을 때였어. 20대 때 나온 영화인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되게 고전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 그 남자들이라면 약간 좀 그 여기에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거를 자극시키는 영화야. 그 막 맨날 무슨 공고인데 맨날 거기서 막 맞고 있어. 맨날 맞아. 맨날 맞는데 거기서 백윤식 아세요? 백윤식 배우? 약간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그때도 약간 좀 할아버지틱한 이미지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뭐랄까 싸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소위 말해 지금 용어로 찐따 같은 애거든. 그 찐따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걔가 막 무슨 무술을 배워서 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런 걸 막 연습시켜. 막 동전이 있으면 동전 날리기 같은 거 벽에 꽂힐 때까지 막 동전 던지기 연습하고 막 그런 거 해. 그거 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였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걔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제가 날 때릴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를 알아. 하도 많이 맞아봐서. 백윤식이 얘기해. 너 많이 맞아봤잖아. 다 하면서 너는 알고 있어. 걔가 어디를 어디를 때릴지 알고 있어. 막 그런 거 있어. 이게 그런 거야. 즉 뭐였죠 이거? 내가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은 너를 지지해 줄 것이며 그 덫을 피하게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어졌던 거였어.
C번에 그들은 예측하는데 실패할 거야. 언제 어디서 왜 그들이 굴복했는지를 예측하는데 실패할 거야. 요거는 아까 기빈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물음표 아니야? 그치? C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B번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를 지지해 줄 것이고 덫을 피하게 해줄 것이고 연구가 그걸 부연 설명. 사람들은 자신이 they had most willpower. 자신이 가장 긍정적인 어떤 willpower,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떠오르니? 이 사람들은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 lose control 할 가능성. 유혹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예시가 너가 실패라는 걸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게 되는 것이 너를 플러스하게 또 플러스하게 만들어줄 거잖아. 그거의 연구 예시를 뭐로 들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들고 있는 거야. 반대 상황의 마이너스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어? 다시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다? 윌파워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얘랑 반대죠. 그것은 플러스가 될 거야.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야. 오히려 루즈 컨트롤 할 거야. 누구 떠오르니? 스모커 떠오르죠. 어디에 있던? A번에 있던. 그치? 스모커는 뭐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저항할 수 있어. 해도 4개월 안에 relax. 다시 시작한다. 오케이? 잘렸지만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의 답이 이거야. 그들은 자기네들이 언제 굴복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위에서 얘기했던 스모커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문제.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더 길어졌나요? 37번. 카본 다이옥시드도 여기에서 대한 소재였는데 카본 다이옥시드는 one of several greenhouse gases 중에 하나야.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데 이 온실가스가 가시광선을 뚫어 대기에 있는 대기를 가로질러 뚫어가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어디에다 지구 표면에 다 그 지구를 데피면서 뜨겁게 하면서 이 말이야. 그래서 every summer 매 여름마다 가져와져 더 많은 mudslides, 캘리포니아, large floods, 커다란 홍수, 미시시피에 다른 강들에 그리고 더 많은 폭력적인 어떤 토네이도나 어떤 허리케인 같은 것들을 매 여름마다 가져다 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린하우스 저 카본 다이옥시드 이산화탄소의 어떤 추가적인 그냥 단순 설명이었고 마지막 내용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라는 인과관계가 안 서져. 쌤 지구를 뜨겁게 했으니까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네 생각.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카본 다이옥시드의 설명이 홍수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글은. 그치? 그래서 A번은 스킵. B번. 따뜻해진 바위나 토양과 물 같은 것들이 give up infrared radiation back toward space.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 어디? 적외선의 광선을 어디 쪽으로? 우주로 보내는데 그린하우스 가스들이 흡수해버려. 그 적외선을. 그리고 데펴버려. 대기를. 그러면 잠깐만. 이 지구의 표면을 데핀다. 그래서 다시 올려 보내려고 지구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가스들이 거기에 막고 기다려 있다가 뭐 해버리는 거야? 흡수해버리는 거야. 과정순전개잖아 지금. B번 가능성 높다는 거. C번 읽어볼게. As the earth becomes hotter. 이것도 괜찮았어. C번. 그치? 왜? 아까 hitting it. 박스클의 마지막에 그걸 데핀다. 지구를 데핀다 그랬잖아. 그럼 지구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물이 증발을 해. 어디로부터? 해안으로부터, 대기로.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져. 많은 비가 떨어지고 야기시키지. 뭐를? flooding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 통틀어 flooding, 아주 넘쳐 흐르는 홍수를 야기시키는 거야. 응? 그럼 확실히 C 다음에 뭐가 이어지게 된다? 그 예시들 누구겠니? 미시시피 홍수, 허리케인 이런 애들 아니겠어? 그지? 더 따뜻한 공기가 또한 야기시켜. 뭐를? 눈도 많이 야기시키고 얼음도 산에 꼭대기에. 그게 더 빠르게 녹아서 또 홍수를 야기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머드슬라이드 산사태 같은 거. 그지? 그러면 얘의 연결체는 누구겠구나? 더워진 바위, 토양, 물이 아니라 뭐다? A번의 예시들이었겠구나. 그러면 아직
C 다음에 A라는 건 확정적인데 B가 먼저 나와야 될지 C가 먼저 나와야 될지를 아직 안 정했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This global warming also known as global climate change라고 불러. 근데 갑자기 그러면 C, A, B로 한다 쳤을 때 A번의 마지막 내용을 B가 뒷받침해야 될 건데 갑자기 기후변화라 불러. 더 뜨거워진 바위 토양 물이 우주로 보내. 말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C가 먼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C 다음에 A가 붙어야 되는데 A의 뒷받침이 B가 안 되니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 어차피 B도 C도 박스글 다음에서 와리가리 했던 친구들이니까 결국은 누가 얘도 A를 얘기했다면 얘도 결국 A를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다음에 A가 붙었을 때 누구를 먼저? 얘를 똑같이 얘기한 얘를 먼저 얘기하고 그치? 그 다음 얘 뒤에다가 A를 붙이면 되지 않느냐. 요건 거지 결국. 그치? 이런 경우의 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박스글에 빗대어 봤을 때 전혀 위화감 없어. 연결이 돼. 하지만 그 다음 거 A, 지금의 경우에는 A가 되겠지. 이 A의 경우가 B에 붙느냐. 이걸 또 보신다면 검산용으로 안 되니까 B를 먼저 내세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이 그래서 BCA로 가주셔야 되는 거. 얘는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38, 39. 미안해. 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 두 번째 수업 했으면 더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앞에 내가 주둥아리 2등급을 괜히 얘기했나?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 온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 박스글에는 뭐가 나오냐면 비록 예술가들이 손으로 뭔가를 유사하게 geometric shape, 이 기악 모양을 유사하게 그리려고 할지라도 예술가들은 종종 도구를 사용해 뭘 통제하기 위한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확성, 선의 정확성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답 깔고 들어갈게. 얘였잖아.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의 상하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요 4번 앞에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었어?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얘기였어. 이 기하학에 있어서 스페이스, 에어리아,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수학적 모양, 이 정확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모양의 원,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로 예식으로 이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결국 모양이었고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plotting the series of points. 포인트를 시켜놓고 표시해놓고 connecting them. 그 표시들을 선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for example도 앞에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예시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갑자기 아티스트 한 명은 사용해 줄자를. 룰러가 자잖아, 자. 그치? 줄자가 아니라 그냥 자. 뭐 하기 위해서? 완벽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위 개념 박스글에 나왔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티스트들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룰러는 뭐가 되는 거야? 도구, 툴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 툴의 하위 개념이 룰러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만 연결 지으시면 38번은 어려운 게 없었고 39번도 간단하게 갈게요. 39번도 헬스 프로모션. 얘는 연대지관이 아예 없었어. 연결사, 대명사, 지지사, 관사가. 그래서 건강 촉진이 뭐로부터의 대안의 관점으로부터의 건강 촉진이 is a lifelong process. 평생의 과정인데 뭐에 집중한? 최적의 발달. 뭐에? physical, emotional, mental, spiritual selves.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적 감정적 정신상 나 저 시계에 나오는 거 저거 없애야 되는데. 이런 정신적 자아 같은 것들의 최적의 어떤 발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평생 동안의 과정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연대지관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용 단절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however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얘를 해석 잘 하셔야 돼. 이거 뭐야? 그러한 행동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러한 질병 예방 어디 있어? disease prevention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뭐를 위해서? 그런 질병 예방,
그들의 암에 대한, 심장질환에 대한, 다른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같은 것들에 줄이려는 방식을 are taught, 소비자들은 배운다. 이거 뭐야? 질병 예방이다. 질병 예방. 걔네들이 뭘 일으켜? 일찍 죽음, 서양사회에서 일찍 죽음을 유발하니까. 근데 물론 앞에서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질병 예방이 유일한 piece of health promotion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야?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다 질병 예방이야. 질병 예방이 유일해. 그치?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 개인들의 어떤 그런 세계적 관점, 가치, 삶의 방식, 건강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 여겨져. 뭐로서 여겨져? 중요한 것으로서 여겨지는 거야. 지금 질병 예방이 중요해 라고 했는데 질병 예방에 대한 얘기를 아까처럼 계속 암에 대한 쓴실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걸 배운다. 그치? 이런 것처럼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갑자기 세계관, 가치, 삶의 방식, 건강에 대한 믿음, 질병 예방과는 관계없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논리적 단절은 어디에 생겼다? 사에서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단절을 누가 채워줘야 돼? 세계관을 뒷받침시켜줄 애들은 뭐야? 이거죠. 신체적, 정신적 이런 자아 같은 것들의 최적의 발달에 집중한 평생 동안의 과정. 그건 뭐다? 세계관, 가치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건강 증진의 대안책으로 될 수 있다. 됐습니까? 너무 속성으로 했나? 40번은 밑줄만 칠게. 야, 39번까지만 하면 좀 뭔가 밋밋하잖아. 신민석 지금 너 표정 관리 그따구로 할 거야? 와, 사람이야? 약간 하나를 더 한다고 해도 지랄이야. 야, reading과 writing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니? 알았어. 아이, 봐봐. 나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나 했는데 나 장문독해까지 준비했단 말이야. 꼭 집에 가서 틀린 거 복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검토해 보는 것에, 그러니까 뭐가 reading and writing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검토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그에 반응해서 삐해 보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렇지? 밑줄만 친다고 했어. 눈을 마주칠 수가 없네. 수업을 하려면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야, 여기 봐. reading and writing 과정의 필수적 부분이야. 뭐가? 다른 사람 생각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들에 engaging with 같이 해본다는 건 reading and writing의 필수적 부분이야. 거꾸로 생각해봐. reading and writing은 뭐야? 타인의 생각을 접근해보는. 그러니까 니네 책만 읽으라고 하는 것도 뭐야? 맨날 니네 인터넷에서 본 어떤 그 고집 덩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던데요? 쇼츠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 계속 이런 얘기도 안 할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다 우리한테 우리의 생각을 정제시켜 줄 수 있대. 밑줄. 정제시키는 refine 한다가 뭐야? refine 한다. 가다듬는다는 뜻이야. 정제한다는 얘기. 알겠지?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주쳐. 사고와 의견들, 타인의 사고와 생각, 의견들을 마주치며 우리는 결정을 해. 인지 아닌지,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뭐에 기반을 해서? 주의 깊은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 강점과 약점을 논쟁에서. 그리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might apply to our own idea. 우리의 생각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끝. 그러면 결국 reading and writing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첫째, 우리의 생각을 정제시킬 수 있어. 정제시킨다는 거 뭐라고? 갈고 아니 끝났다고 해서 필통은 덮으라는 얘기 아니야. 귀는 열어놔야지 이 자식들아. 그치? 미안해. 자, 다시. 아이씨.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마주치니까 자신의 마주쳤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치? 뭐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 생각을 정제한다. 타인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분석해 본다.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를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면 어떻게 된대?
강약점을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저 생각이 우리 생각에 덧붙여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리딩 앤 라이팅은 타인의 생각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검증을 얘기하는 거야? 비판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인 거야. 밑에 객관적인 건 뭐야? 그냥 포용해서 다 보겠다는 거야. 아니지. 옳은지 그른지를 본다는 건 비판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걸 크리티컬리로 가셔야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뭐 할 수 있다? 정제시킬 수 있다. 정제시킨다는 게 뭐라고? 갈고 다듬는 거라고. 그게 뭐야? 발달시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할게요. 가! 수고하셨습니다.